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퉁퉁 부어있는 내 몸,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시적인 증상이라 여길 수만은 없다고요?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 제가 오늘 너무너무 궁금한 주제입니다. 네. 이 부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을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부종입니다. 이야,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듣고 정말 달려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손과 눈, 이 퉁퉁 붓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붓고 손이 붓고 이런 증상을 종종 느끼는데 선생님도 느끼시나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부으면 진짜 많이 부은 거니까 그건 병원 빨리 오시고요. 보통은 이제 네. 발은 저녁에 붓고 네. 얼굴이나 손은 이제 아침에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우 많고요. 오늘 혹시 부어 계신 건가요? 아, 이건 살찐 거. 네. 아니, 어제 야식을 드시고 주무셨나 네. 했는데 네네. 그래도 정말 이렇게 인상이 보기 좋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진료 보실 때 몸이 부어서 오는 부종 환자분들이 많으실까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환자분들이 방문을 하실까요? 네, 그 몸이 괜찮은데 눈만 붓는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만 얼굴이 붓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곳은 괜찮은데 얼굴이 붓는다거나 아니면 숨이 차면서 몸이 전부 붓는다던가 다양한 형태로 내원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너무 부어서 큰 병이 있지 않는가 너무 걱정을 하셨는데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갖고 이제 다이어트를 좀 권고를 드렸고요. 네. 어떤 분은 젊으신데 갑자기 배가 나오고 빵빵해지고 몸이 붓는 것 같다. 그래서 아, 이건 살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네. 일단은 배가 갑자기 확 나오셨다 그러니까 검사를 했더니 네. 악성 종양에 의한 복수랑 부종이 나와서 그런 분도 계셨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부었다가 밤에 가라앉으니까 냅둬도 되겠구나 생각할 게 아니라 지속된다면 병원을 꼭 찾아가야 되겠네요. 네, 지속적으로 있으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종이란 어떤 걸까요? 병명이라기보다는 약간 증상을 이야기하는 용어 같거든요. 예, 부종이라는 것은 조직 사이의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고여서 체액이 과잉 존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부위가 붓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증상을 뜻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신체 일부에 발생할 때는 국소부종이라고 하고 전신적으로 발생하면 전신부종이라고 분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몸이 붓는 부종이잖아요. 일반 붓거나 살이 찐 것과 구별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전신 부종인 경우에는 정강이뼈 앞쪽에 함요부종이라고 해서 축 누르면은 이제 찰흙처럼 쑥 들어간 다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게 양측으로 있으면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무릎 쪽에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정강이뼈니까 무릎이랑 발목 사이에, 사이에? 그쪽 앞쪽에 이제 딱딱한 뼈가 있는데 네. 그런 쪽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었을 때 네. 찰흙처럼 움푹 들어가고 안 튀어나오면은 이제 부종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몸이 부은 것 같은데 눌렀는데 전혀 안 들어가네? 그러면 뭐 부종의 일종이실 수도 있지만 네. 지방이 좀 많이 찼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또 있네요. 네. 이렇게 눌린 자국이 오래 남을수록 안 좋다는 뜻이겠죠? 단계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함유부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함유부종이 얼마나 오래 남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단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제 원인 질환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종의 원인을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알아야 할까요? 네, 부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소부종, 전신부종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는 침범한 혈관에 이제 그 아랫부분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전신부종인 경우에는 얼굴, 손, 다리까지 전신에 걸쳐서 붓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강이뼈 앞쪽으로 눌러봐서 양측으로 둘 다 부어 있다. 그러면은 전신부종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국소적인 경우에는 혈관이 막혔다거나 아니면 림프관이 막혔다던가 그런 이유에 있어서 생길 수가 있고 전신적인 경우에는 심부전 같은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간경화 같은 소화기계 질환, 신부전 같은 신장질환 등이 있으며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전신적인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흔히 라면 먹고 잤더니 부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선생님도 혹시 전날 많이 먹고 잤을 때, 다음날 부었을 때 붓기 관리하시는 비법이 있나요? 붉기를 관리하는 비법이요. 숟가락을 냉동실에 얼렸다가 뭐 눈에 댄다. 네. 아니면 뭐 호박즙을 먹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요. 네. 예, 자기 전에 라면을 안 먹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또 물만 먹어도 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약간 잘 부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살찐 거고 붓지는 않고요. 근데 라면을 먹을 때 이제 붓는 이유가 라면을 먹으면 다량의 나트륨과 수분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쵸. 원래는 그게 이제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소변 자체에 나오는 양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은 몸에 나트륨과 수분의 저류가 생기면서 땡땡 붓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저녁에 라면을 안 드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게 답이 아주 명쾌하네요. 예. 사소한 생활 습관의 문제라면 다행이지만요. 특정 질환으로 몸이 붓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소적으로는 수술 등으로 인한 림프 부종이라든가 혈전에 의한 심부정맥 혈전증, 정맥 역류에 의한 하지 정맥류 등이 있겠고요. 전신적으로는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경화,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있습니다. 이 다리에 생기는 부종은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인 전신 부종에서는 대부분 하지 부종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지 부종이 있다고 하지 정맥류를 바로 의심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한쪽만 좀 있다던가 아니면은 양측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원인들 다 감별을 했는데 없고 다리에 그 볼록볼록한 정맥류가 보인다고 하면 하지 정맥류에 의한 하지 부종으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림프 부종은 또 어떤 걸까요? 네, 림프 부종은 림프관이 손상되거나 체액의 생성량이 림프관 용량을 벗어날 때 세포 사이에 체액이 많이 축적되면서 부종이 일어나는 것을 림프 부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맥과 정맥은 많이 들어봤지만 림프관은 잘 알지 못하는데 동맥에서 나온 그 혈액 성분들이 세포로 쭉 거쳐서 영양분을 나누어주고 정맥으로 이렇게 재흡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체액이 있는데 이런 나머지 체액을 흡수하는 것이 림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종을 방지를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든 파괴되거나 체액이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하면 부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림프관에는 온갖 세포나 미생물들이 떠다니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걸러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림프절입니다.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 림프절 전이가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임파선 전이, 림프절 전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감기 걸렸을 때도 목이 붓는다던가 뭐가 볼록볼록 잡힌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임파선이 부었다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으로 미생물이 넘어갈 때 걸러주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림프 부종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감염이나 손상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림프관이 손상된다던가 아니면은 심부전이라든가 하지 정맥류, 혈전증으로 인해서 체액이 너무 과다하게 생성이 되면 림프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명확하게 있지는 않고요. 림프 부종이 생긴 원인 질환이 있다면 교정을 해주는 게 좋고 부종이 생긴 부분을 심장보다 조금 높게 올려준다던가 아니면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을 한다던가 부은 부분에 압박 붕대를 감아봄으로써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림프 마사지 한다고 해서 이렇게 겨드랑이를 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되긴 도움이 할까요? 되죠. 손이 자주 붓고 그런 네. 부분들이 림프관이 폐쇄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서 부종이 생겼다 그러면은 심장보다 손을 좀 위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쉬는 그런 시간을 좀 자주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정상인 림프 부종이고 반대편은 어떻게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얇은 동맥과 정맥이랑 다른 얇은 관들이랑 동그란 덩어리 같은 게 보이는 건데 네. 원래는 저런 식으로 정상적인 림프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오른편 같은 경우에 지금 빨간색으로 다리가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그 림파선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관이 끊기면서 그런 부분으로 흡수가 안 돼서 다리가 붓는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관련 질환별로 부종 발현 부위나 양상이 또 다를까요?
네, 증상이 심해지면 증상은 다 비슷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전신부종이라면 다 비슷해지겠지만 약간 다르게 간경화라면 복수라든가 황달이 동반될 수가 있겠고 신장 부전이라면 소변량이 감소하고 거품 소변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빈혈이라면 어지럼증과 피부가 창백해질 수 있겠고요. 심장 질환이라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생길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면 피곤함이 많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으로도 부종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약물도 부종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든가 엔세이드 계통의 진통제를 드시거나 에스트로겐 등의 호르몬제를 드시거나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 등의 혈압약, 항바이러스제, 항우울제 등은 사람에 따라서 네, 부작용으로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종의 치료, 무엇을 유념해서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먼저 몸이 부은 것이 지방에 의한 건지 부종이 진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하지 않다면 운동을 먼저 해서 체중 감량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종이 심하지 않은 정도라면 딱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성 심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해도 완전한 교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정강이뼈 앞쪽에 함유 부종이 너무 심해진다든가 호흡곤란이 동반된다든가 복수에 의한 복부팽만이 너무 심해진다든가 하면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부종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 방문이 꼭 필수겠네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주로 여러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검사, 심장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단백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검사, 부정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전도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평소 부종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이 있을까요? 네, 적절하게 나트륨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적절한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하지 부종 등이 있다면 오래 서 있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중간에 다리를 심장까지 높이고 휴식을 중간중간 취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부종을 없애기 위한 또 다른 운동법이 없을까요? 부종을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쵸. 네, 다만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걷기 이 정도 수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빨리 걸어가시죠. 자, 퇴근하겠습니다.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자.